석유 가격이 급등하며 분석가들은 이를 역대 최대 공급 차질로 봅니다. 많은 이들은 이란의 선박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 미국의 전쟁, 걸프 지역 위기 등을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실 배신자가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무대 뒤에 있는 한 남자가요. 세계가 이란에 집중하는 동안 위기를 조용히 조종하고 모든 편을 동시에 이용하며 혼란 속에서 이득을 챙긴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서방의 동맹국, 중재자, 파트너로 자신을 내세우고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경제적 압박 캠페인 중 하나를 설계하는 데 일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카타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오랜 기간 지정학적 이중 플레이를 연마하며 워싱턴에는 미소를 짓는 한편 지역 불안정 세력에 자금과 보호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이번 이란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와 이란이 실제로는 적대 관계인 것처럼 전 세계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석가들은 현재 석유 위기가 이란의 공격성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것은 훨씬 더 큰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키고 서방 정부에 압력을 가하며 그들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하기 위한 전략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요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세계 석유의 거의 20%를 통제하는 좁은 수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습니다. JNSTV의 이라케이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7년간 대통령들이 이란에 맞서길 두려워한 주요 이유는 이란이 유가를 통제해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이란은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의 약 20%와 상당한 양의 액화가스가 통과해야 하는 좁은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약 절반이 있는 걸프 지역에서 유럽과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에서 이 해협은 약 21마일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유조선이 다니는 항로의 폭은 불과 몇 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제한적인 공격만으로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오랫동안 이란, 더 정확히는 이슬람 공화국에 제재를 가하려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협박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석유는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란이 공급선을 통제하면 공급망을 줄이거나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선박을 침몰시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격이 시작되면 보험 회사들은 해당 항로를 전쟁 지역으로 분류해 보험료가 급등하고 선사들은 그 항로 통과를 거부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석유 경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석유는 전 세계 몇몇 지역에서 채굴되어 호르무즈와 같은 좁은 지역을 통해 석유가 부족한 다른 곳으로 운송됩니다. 이후 석유는 연료로 바뀌어 전 세계 대부분의 일상에 쓰입니다. 운전, 비행, 건설 등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현재 전쟁과 같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료 등으로 인해 운송 비용이 급등하고 그 영향이 모두의 지갑까지 파급됩니다. 이란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년간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바다와 석유 통제를 통해 혼란을 일으키며 자신들에 대한 긴장 고조와 제재,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선박 공격이나 해협 봉쇄 위험만으로도 석유 유통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런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측은 500척이 넘는 선박을 공격했고 수백만 배럴의 석유가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석유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2019년 이란 국민들이 반란을 시도하고 이슬람 공화국이 제재를 받았을 때 이란은 이에 대응해 유조선을 납포하고 다른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제재가 완화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해협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해
자신들의 능력을 세계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이 이슬람 공화국을 철저히 압박한 상황에서 이란이 위협을 가하고 거의 완전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들은 선택적으로 통과를 허용하고 있는데 중국과 이란 선박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해협을 통과하게 하여 미국의 적들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고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자신들을 방어할 명분을 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에 대해서는 드론, 공습, 심지어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0척이 통과하던 것이 이제는 거의 0에 가깝게 줄었습니다. 3월 10일, 이란은 훨씬 더 강도 높은 공격을 감행하여 해협 근처의 주요 상선 최소 12척을 공격했고 미국 선박까지도 타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뢰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0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박과 항해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전자 교란 작업도 하고 있고 드론 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서 선박들이 그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만에서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평소 경로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배럴당 가격이 기존 가격에서 배럴은 약 42갤런인데 100달러를 넘어서 때로는 12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35%가 넘는 상승입니다. 이것은 마치 35%의 인상, 즉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세금과도 같습니다. 식량 생산, 운송, 해상 운송,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가격이 이 새로운 비용에 맞춰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희망은 이러한 경제적 영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전쟁을 멈추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임기 말에는 큰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미국은 정말 열심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선박들을 대규모로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해협을 진정으로 장악하려면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가 지금 매우 관심 없어 하는 일입니다. 기뢰를 모두 제거해야 하고 이란 정권의 모든 공격 능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상 지배력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상군 투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내 수사 때문입니다. 미군 150명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그들은 분명히 더 많은 병력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온라인에서 키보드 워리어로밖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더 미워하게 만드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은 후티가 이란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반응도 듣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해상 공격은 미국의 주목을 끌어 그들의 분노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후티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만약 이슬람 공화국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다시 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동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헤즈볼라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후티는 어쩌면 조금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놀랍네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미국은 이란 국민들이 정말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해협을 이용해 경제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를 위해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이란이 계속 해협에서 행동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협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란은 단지 해협만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친구들, 카타르인들, 배신자들이 등장하게 돼요. 보시다시피 이란은 중동에서 충분한 혼란을 일으켜서 그 지역 사람들과 국가들이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도록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걸프만의 에너지 자원을 공격해왔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석유 터미널, 항구,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오만에서는 가스 저장 탱크를 공격했어요. 쿠웨이트에서는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공항의 연료 탱크와 다른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노렸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공격의 63%가 석유, 인프라,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어요. 그리고 바레인에서는 드론이 정유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국영 석유 회사가 선적에 대해 불가항력 선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격을 받아 세계 최대 정유 시설 중 하나가 피해를 입었고 이곳과 다른 주요 사막 생산지에서 하루 5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어요. 이제 걸프 지역 국가들은 모두 이슬람 공화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을 때 그리 놀랍지 않았어요. 이 나라들은 미국 기지를 두고 있고 이란은 그게 바로 자신들이 이 나라들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인 척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란이 군사 기지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에너지 자원에 더 집중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여기서 가장 수상한 점은 아니에요. 공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 나라가 오랫동안 그 정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온 역사가 있는데도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말하는 나라는 카타르예요. 오, 카타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타르와 이란이 사실상 같은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지예요. 두 나라의 에너지 경제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란과 카타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카타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액화가스 센터를 공격했을 때 약간 놀라움이 있었어요. 카타르는 이 공격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란을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단지 그 센터가 무기한 폐쇄된다고만 발표했어요. 이 거대한 생산 시설이 폐쇄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제 전반에 큰 충격파가 퍼졌어요. 그리고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보시다시피 이슬람 공화국은 전쟁이 끝나기를 매우 원하지만 카타르도 이슬람 공화국의 생존에 크게 투자했어요. 왜일까요? 카타르는 중동 최대 미군 기지를 보유하며 이 기지는 이란 위협 때문에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가까운 카타르를 택한 이유는 곧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 기지는 카타르가 미국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해줍니다. 이란의 위협이 사라지면 이 기지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카타르가 미국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깊은 문제예요. 카타르는 수년간 테러와 서방 세계의 파괴를 지원해왔거든요. 수십억 달러가 이슬람 공화국이 일부 주도한 그들의 캠페인에 흘러들어갔어요. 그들은 협력해서 움직여요. 한쪽은 좋은 경찰, 즉 서방의 부유한 동맹국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하죠. 그들은 범죄의 공범이 사라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카타르는 항상 양쪽 모두와 협상하려고 해왔어요. 그들은 하마스와 협상하기 원하지만 동시에 하마스 지도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서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런 행동을 멈추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란과는 절친이지만 동시에 이란의 속적인 미국과도 절친이 되기 위해 이란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자국에 두고 있어요. 그들은 이슬람 공화국의 존속을 원하지만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 해요. 최근에 알자지라가 훨씬 더 친절해진 거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카타르 공격이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적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함께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려는 천재적인 계획이죠. 미국 전역에서 미국인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도록 조작하는 전술, 누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카타르요. 미군이 직접 투입 없이도 미국이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건 카타르, 러시아, 중국이 퍼뜨리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런 일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걸 잘 알고 있고 중국은 매일 그 해협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항상 교활한 존재였어요. 가장 나쁜 종류죠. 정말 친구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방도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그들의 화려함과 매력에 말이죠. 하지만 내가 알기로 트럼프는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알았을 때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건 그가 쉽게 용서하거나 잊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카타르는 이란이 실제로 자신들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경제적 혼란을 일으켜 이란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압박을 받아 철수하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저에게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첫 번째로 미국과 카타르는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은 아니지만 카타르가 미국을 더 이상 이용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테러 국가와 다름없어요. 이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이란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고 이슬람 공화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전쟁에 멈추지 말아야 해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동 전체를 위한 일이에요. 카타르가 갑자기 이슬람 공화국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테러 지도부를 내쫓고 절친이 되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완전히 제거된다면 얼마나 많은 역학이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덜한 조치는 몇 년 후에 이란 3.0으로 우리를 이끌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핵 능력과 해협에 대한 더 강한 통제까지 갖추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해 서방이 최선을 바라며 희망만 거는 사고방식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에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석유를 테러 정권이 통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즉시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단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를 농락하며 이란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고 항상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그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끝없는 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독보적인 조종 전략을 갖고 있으며 그 전략이 매력적이에요. 테러리스트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교육받았고 정상적이고 부유하고 세련되어 보여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의 등을 찌르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동을 바꾸고 싶다면 이란이 끝난 후에는 카타르를 다음으로 다뤄야 해요. 우리끼리 속이지 맙시다. 이란이 첫 번째 적이었다면 카타르는 두 번째 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중동 이슬람주의 리본으로 포장된 같은 적의 일부예요. 저는 아이라 K입니다. 다음에 만나요.